악화 일로를 걷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분위기가 다시 완전 해빙 무드로 되돌아갔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전면 차단했던 정보 공유를 재개했고 우크라이나 측과 종전 관련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또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전후 대책이 담긴 전문가 보고서도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와이타임즈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으로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 조치와 관련해 이를 해제했다고 밝혔다면서 이런 조치는 지난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파행되고 존 레클리프 중앙정부 그러니까 CIA 국장이 5일 정보 공유를 중단했다라고 밝힌 지 나흘 만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 공유 중단은 러시아의 공세 속에 무기 등 군사 원조 제공 중단에 이은 두 번째 조치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을 약화하고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또 우크라이나군의 손발을 묶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뭔가를 진지하게 해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싶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관세 부과와 관련해 많은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에 이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에 관세와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피력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는 관세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 중 가장 위대한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다시 부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이터는 이어서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마이크 월스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10일에서 12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우크라이나 대표단을 만나서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과 광물 협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진전이 있을 것이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광물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나는 그들이 평화를 바라기를 원한다. 그들이 보여줘야 하는 만큼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 만에 종전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 재발 방지를 위한 전후 대책이 담긴 전문가 보고서가 나와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스위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제네바 안보정책센터 GCSP가 지난주 우크라이나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진행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발간했다면서 31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약 1100km의 전선을 따라 최소 너비가 6마일 그러니까 한 9.65km 있는 완충지대를 구축하고 양측의 충돌을 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어서 휴전 감시를 위해서 5,000명의 민간인과 경찰들이 휴전선을 따라 순찰을 진행하고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3국에서 파병한 1만 명의 외국군 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런 활동은 유엔이나 여타 국제기구의 유인을 받아서 진행되어야 하며 전쟁 억지력 확보를 위한 인계철선 그러니까 트립와이어 역할을 할 다른 부대들과는 별개의 성격을 지니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군 당국자로 합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제감시단이 적발한 휴전 위반 사례 등과 관련해 서로 책임을 묻고 포로 교환, 지뢰 제거, 민간인 왕래를 위한 통로 확보 등을 협상하도록 하자. 이런 방안도 내놨습니다. 이 조직과 관련해서 토마스 그레밍거 GCSP 소장은 제네바 안보정책센터는 지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휴전 전문가 그룹을 소집해서 전후 대책 마련을 논의했고 이 그룹에는 국제기구 당국자들과 평화유지 경험이 있는 전직 군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특히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유럽의 외교 정책 전문가들도 개인 자격으로 논의에 참석했으며 이들은 논의 전후에 자국 정부와 관련 내용을 공유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실제 이 보고서는 정식 발간되기 전인 지난달 기밀 채널을 통해 관련국들의 사전 공유됐으며 해당 채널은 제네바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정례적으로 진행하는 회의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구상대로 신속한 휴전이 타결된다고 해도 한국과 북한을 가르는 비무장지대 그러니까 DMZ 길이의 5배에 해당하는 700마일 그러니까 한 1100km의 전선에서
평화유지 활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또 양측이 보유한 정교한 무기체계도 주요 난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유럽 안보 전문가 월터 캠퍼는 사상 최대 휴전 감시 작전 중 하나가 매우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띵크탱크 랜드 연구소의 러시아 전문가 세뮤얼 체럽도 전례 없고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실제로 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강제 병합 직후인 2015년에 휴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위반 행위를 처벌할 수단이 부재했던 까닭에 유명무실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휴전에 합의할 의사가 있는지 여기에 관련돼서도 여전히 회의론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독일 국제안보문제연구소의 야니스 쿨루겐 연구원은 휴전이 임박했다는 환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위험하다면서 우크라이나가 독립과 주권을 유지하는데 러시아가 동의한다는 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과의 분위기가 다시 헤빙 모드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군이 재차 러시아군을 향해서 공격의 날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0일 우크라이나군이 도네츠크 동부 지역에서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고 오히려 작은 규모의 땅을 회복하기 시작했다면서 지난 15개월여 동안 이 러시아군 총공세를 펼쳤지만 이젠 자원이 고갈되면서 우크라이나군에게 대려 반격당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싱턴에 있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수석 연구원인 마이클 코프만은 최근 몇 달 동안에 도네츠크에서의 러시아 공세는 악천후, 러시아군의 피로, 그리고 러시아군의 전투 방식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효과적인 적응으로 인해서 중단되었다면서 도네츠크의 전선이 안정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우크라이나가 군대 부족을 보완할 혁신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상황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어서 미국의 군사정보 제공 중단으로 말미암아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북한군이 합동으로 공세를 펼치면서 빠르게 진군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접전지는 오히려 도네츠크를 포함한 돈바스 지역의 260마일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특히 포크롭스크 같은 경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의 많은 철도와 도로의 중심지인 포크롭스크를 러시아군이 총력전을 펼치면서 공세를 해왔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잘 방어를 했고 오히려 반격 작전까지 가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방위군 제3작전여당 사령관 올렉시 킬첸코 대령은 러시아군이 지난달에 막대한 손실을 입은 후에 공격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어느 시점에서 러시아군이 총공세를 펼친 바 있었는데 그때는 부상당한 병사들까지 목발을 짚고 공격에 가담시킬 정도였다. 이렇게 해고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러시아군은 지금도 끊임없이 병력을 재편성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다면서 아마도 마지막 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네츠크 전투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도시인데요. 8개월 동안의 격렬한 시가전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12특전여단 아조프 소속 보우단 라브리코브스키 대리위는 지난해 8월에는 러시아군이 토네츠크에 입성하기까지 했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잘 견뎌냈고 지금도 러시아군이 치열하게 공격을 가해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군이 격렬한 충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진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군이 병력과 화력 지원 면에서 여전히 열세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파기된 요새 도시 차시비야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우크라이나 동부 도시인 바흐무트가 함락당한 이후에 러시아군은 차시비야를 향해서 무작정 진군을 해왔고 또 엄청난 병력과 화력을 동원해서 점령 작전을 펼쳤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군은 요충지인 차시비야르를 완전 점령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공격을 가하는 러시아군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우크라이나군 역시 상당한 피해를 봤다면서 이젠 러시아군의 병력과 무기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은 아직도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군은 휴전을 앞두고 총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야만적 공격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에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만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끝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러시아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러시아 친화적인 듯 보이다가도 호되게 러시아를 공격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어서 이 정전회담이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